자바스크립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사용할 사이트는 w3schools.com이라는 곳이고요. 이쪽에 HTML, CSS와 그리고 부트스트랩, 자바스크립트, jQuery, 앵귤러 JS까지 많은 그런 수업 내용들이 있습니다. 이쪽에 일단 그 런 자바스크립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은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간단히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이그젬플 미리 보기고 try yourself 하면 직접 코드를 수정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작동됩니다. 이쪽에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방금 현재 시간이 표시되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try yourself를 누르게 되면 이 기능이 작동한 코드가 나오고요.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던 HTML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버튼이라는 곳에 속성이 onClick이 있으면서 따옴표에 이제 여기서부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됩니다. 마치 스타일은 CSS 코드 넣은 것처럼 onClick 이벤트에 넣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이 버튼이 만들어지고 클릭하면 시간이 나오는데요. 그러면 이 시간 나오게 한 코드를 간단히 살펴보면 document.get 엘리먼트가 이제 이런 HTML 태그를 엘리먼트라 하죠. by id 뭔가 id를 통해 엘리먼트를 가져온다. 거기에 쓰인 게 데모. 그럼 id가 데모인 애를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.inner html 이 점점 쓰는 게 꼭 루비 언어랑 비슷하죠. 그 .inner html 하면 뭔가 속에 있는 HTML이다라는 의미처럼 다가오죠. 거기에 는 데이트 대문자 date 가로 이게 현재 시간을 불러오는 코드입니다. 그래서 이 date라는 메소드가 이런 현재 시간을 만들게 되고요. 이 값을 이제 그 p 태그 속에다가 집어넣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걸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이 날짜 찍힌 걸 살펴보시면 id가 데모인 p 태그 속에 이 date라는 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개발자 도구에서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콘솔에 가셔서 대문자 date 가로 해주시면 지금 방금 현재 시간, 이 위의 시간은 좀 몇 초 전이죠. 그리고 현재 시간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걸 p 태그 속에 넣은 게 이제 코드가 되겠죠. 얘를 끄고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왜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 하는가?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도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고요. 루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이 클라이언트에서만 작동하는 그 크롬 브라우저나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.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흔히 두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. 하나는 HTML과 CSS 코드를 직접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조종할 수 있게 해서 좀 뭔가 움직이고 뭔가 바뀌고 하는 역동적인 그런 디자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뭔가 진짜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써서 그런 되게 프로그래밍적인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. 또 그 입력값이 맞는지 틀린지 미리 프론트엔드 수준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리스트를 몇 개만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 바로 jQuery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인스트럭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HTML 컨텐트를 바꾸는 방법입니다. 그 HTML에 어떤 요소를 가져올 때 id를 통해서 엘리먼트를 찾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면 그 onClick 이벤트 이건 버튼이 클릭당했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다큐먼트라는 건 이 HTML 전체 문서를 의미하고요. 그 중에 id가 데모인 엘리먼트를 찾아와라. 그러면 데모인 id를 가진 p 태그가 불려오게 되는 겁니다. 거기에 속에 있는 HTML 내용을 hello 자바스크립트로 바꿔라 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. 지금 자바스크립트 can change 이런 코드가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. 이쪽에 클릭 미를 클릭하시게 되면 바뀌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아무리 클릭해도 같은 내용을 또 계속 같이 바꾸기 때문에 그냥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. 그 다음은 이미지 태그를 바꾸는 걸 보겠습니다. 이 밑에 전구를 클릭하면 마치 불 켜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불 켜진 이미지로 바뀐 것 뿐입니다.
코드를 먼저 살펴보시면 일단 이미지 태그 아이디가 my 이미지고요. 그리고 onClick 이벤트 속성에 change image라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라는 태그 속에 담게 되고요. 그리고 펑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. 루비에서는 def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거기에 change image라는 함수명을 적었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고 있습니다. 여기에 var 이미지는 뭐뭐다 뭐 이런 걸 적고 있는데요. 이거는 뒷부분에 자세하게 다루니까 한번 눈으로 훑어만 보겠습니다. if라는 조건문도 보이고 그리고 이 서기에 있는 어떤 조건 그리고 else도 보이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이미지라는 이걸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요. 그건 id를 통해 my이미지를 찾아온 이 이미지 엘리먼트 전체를 이 소문자 이미지라는 변수에 담아두고 거기에 있는 src 그러니까 이미지의 소스죠. 그 pick 언더바 볼브 오프 gif라는 걸 가져와서 이게 매치해서 벌브 온이면 매치라는 건 그 속에 벌브 온이라는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벌브 오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벌브 온이 없다면 벌브 온이라는 gif로 바꿔준다라는 의미입니다. 이미지에 있는 src를 바꿔준다. 약간 처음엔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상당히 직관적인 코드고요. 루비랑 크게 다르지 않게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단지 이제 이 문장이 끝날 때마다 코드 끝날 때 세미콜론을 꼭 찍어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엔드 대신에 이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이제 CSS를 바꿔보는 내용입니다.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클릭미 하게 되면 큰 글씨에 빨간색으로 바꾸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글씨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myfunc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. 그 myfunction이 정의가 되기를 x라는 변수에 var은 이제 변수라는 걸 미리 선언해 주는 겁니다. x라는 변수에 데모라는 아이디를 가진 엘리먼트를 찾아와서 이 p 태그죠. p 엘리먼트를 찾아와서 그 x의 스타일의 폰트 사이즈를 25픽셀로 바꾸고 x의 스타일의 컬러를 레드로 바꾼다.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변하진 않죠. 여기에 만약에 12픽셀로 바꾼다라고 저장하고 C 리절트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제 작은 글씨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런 폼에서 값을 유효한지 아닌지 체크해 보는 건데요. 만약에 이런 폼이 있는데 1부터 10 사이의 숫자만 넣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. 그러면 13을 넣게 되면 서밋을 누르면 이 방금 입력한 값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뜨고요. 2라고 하면 OK가 뜹니다. 그 다음에 영어를 쓰게 되면 또 밸리드하지 않다라고 뜨죠. 여기에 에러 창을 띄워줄 수도 있고 여기에 어떤 전화번호 형태를 갖춰주세요. 그런 온갖 오류 메시지를 직접 구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. 이제 이 코드를 좀 살펴보시면 폼이 input id 해가지고 폼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의 onClick에 my 펑션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x라는 변수와 텍스트라는 변수를 일단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. 이런 변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선언해주고 x는 num이라는 그 엘리먼트를 찾아와서 거기에 있는 값, 이 인풋에 있는 밸류를 가져오는 겁니다. 입력된 값을 가져올 때 .value를 씁니다. 그거 내용을 x에 담고요. 네, 여기서 이제 isNone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자바스크립트 기본 함수고요. 이게 not a number라 해서 not a number가 맞느냐. 만약에 이게 숫자라면 false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스트링 같은 문자라면 true가 됩니다. 숫자가 아니니까 true가 됩니다. 그래서 또는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0보다 작을 때 이제 만약에 문자인 거죠. 문자이거나 아니면 1보다 작거나 10보다 클 때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텍스트를 띄워줍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외적인 해당 안 되는 상황에선 인풋이 OK다. 그러니까 1과 10 사이의 숫자가 되겠죠. 그때는 OK라고 띄워줍니다. 그래서 그걸 텍스트라는 변수에 저장해 둔 거고요. 다큐멘트에 데모라는 아이디를 찾아서 이 p 태그가 써 있는 데모 빈 값이 있죠. 거기에 inner html에다가
방금 그 텍스트 변수를 집어넣어서 표현해주게 됩니다. 이 p 태그에 적히는 내용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새로 고치면 안 해도 여러 번 계속 테스트 해보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동적으로 뭔가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렇게 HTML 코드를 직접 바꾸고 그 다음에 CSS도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폼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막 조건문도 넣어가면서 뭔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